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고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민과 의회에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패턴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여행을 다니던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타인과의 교류가 이제는 쉽지 않은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나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이 시대를 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일하던 방식을 뒤돌아보며 혁신 역량을 높이는 행정 전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심 카운터를 설치해서 골목 상권을 지켰고 대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 식목 행사와 행복 꾸러미 판매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 유행의 위험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왔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유성이 지방정부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의 과학문화도시에 선정되고 대한민국 IT 서비스 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과학자와 주민,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 구가 부지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파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선정 등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 생활방역의 성공에 힘입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번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코로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기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적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경과 지역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지만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해 숨통은 트였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비대면이라는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높습니다. 대공황에 대비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재정적 뒷받침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재정이 주민의 삶과 우리 지역을 지키는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방역을 토대로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구정 운영을 통해 지역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건강을 잃어야 그 소중함을 알듯이 일상이 무너진 후에야 우리는 안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이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만 중시하던 일반적 인식의 변화가 싹트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능률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람의 중심을 둔 민주적 관점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동원할 자원이 없어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음압 장비를 갖춰 감염병 의심 환자를 격리해 검사할 수 있는 보건소가 곧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 건강체험관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지난달 조직 개편을 통해 역학조사관과 간호 인력을 정원한 만큼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높아진 보건 역량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방역을 수행하여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건 역량 강화에 힘을 실어주신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이동이 제약을 받아 마음 편하게 갈 곳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행을 통한 재충전이 어려운 만큼 일상에서의 휴식과 회복이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재발견이라고 부를 만큼 근거리 소비와 활동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가까이에서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유성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될 것입니다. 올해 조성된 카이스트 어운동산에 이어 내년에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한밭대와의 협력으로 한밭대와 주택가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만들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교류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지속하고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해서 자연 속에서 모험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폐와 밀집의 위험을 멀리하고 야외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추억을 쌓는 캠핑이 올해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 3월 개장을 앞둔 하기숲 캠핑장이 도심 속 친환경 가족 쉼터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유성천을 비롯한 5대 하천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자치 역량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말이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듣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모이면 모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두 차례 대유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줄어든 반면 타인에 대한 경계심은 늘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하는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가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을 향한 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주민총회와 화상회의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만남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정한 목표가 확실하고 역량도 충분합니다.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자치 경험을 쌓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합니다. 2년 가까이 마을 사업을 발굴하며 고민해왔기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질 좋은 강의가 운영될 것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최근 언택트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많은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갖는 한계가 분명하고 특히 사람의 온기는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이 강조될수록 마음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그 중심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자치분권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과 교류활동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코로나 우울을 느끼는 청년 1인 가구에 희망을 주고 응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 해소키트를 지원하고 1인 가구의 연대를 강화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1인 가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인 가구가 건강하게 자립하고 활기차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혁신과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 과학도시의 미래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며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신속한 동선 파악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방역과 인터넷을 이용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이겨냈고 세계적인 대확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재난을 겪으며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유성이 그 전환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지역에서 실증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테스트패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행정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위원회 온라인 결제,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주민 편의를 함께 높여가겠습니다. 과학적인 예측과 정확한 행정 수요 파악을 위해 공공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학교와 혁신 서비스 발굴을 위한 디지털 클리닉, 중장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디지털 골목 식당 등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해 구정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을 체험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을 새롭게 운영하고 유성 다과상과 과학 대중화 행사 등 지역의 과학 소양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주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재난 상황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만든 재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약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고 지금까지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 감소와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유성형 뉴딜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위기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충격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 등교 수업이 중단된 사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소득에 따른 돌봄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민 공동체가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고 방과 후 돌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명절 수당을 늘려 보육 교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이 불안정했던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시설 등의 정상 운영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의 기대가 큰 유성 실버복지센터가 행복한 노후 생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희망을 미래에 담겠습니다. 아직 방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일상이 회복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더해져 잠시 접어두었던 목표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 삶 속에서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성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산산성 자연휴양림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성북동 수변공간은 국립숲체험원 등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성하면 온천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억으로만 남고 많이 사라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성온천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정된 유성온천지구 관광 거점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과 온천을 융합하여 유성온천을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당연히 그 중심이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잠동과 원시릉동을 분동하겠습니다. 행정과 복지, 문화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개념의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7월 개청을 목표로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함께 설치하여 주민 이용의 편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금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61억 원으로 일반에게 5,595억 원, 특별에게 166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9.22%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그에 따른 유지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인건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 증가 요인들이 맞물려 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 안전망 강화, 아동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201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과 교육이 생동하는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2억 원, 농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87억 원, 환경 분야에 169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216억 원, 일반 행정 분야에 264억 원을 배정하는 등 장기적 재정 계획을 토대로 재정력이 뒷받침하는 재원 범위에서 미래 세대의 지속 성장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해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착실히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아울러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주민을 지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매우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강한 의지를 갖고 현실을 직시하며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의 단합된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역경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돌리는 한편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바뀐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재난이 증폭시킨 불안이 외로움과 소외를 심화시킬 것이기에 인간의 손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와 내 주변의 삶을 살피는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통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풍전등화와 같은 코로나 대확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감염은 증가 추세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기로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향한 주민 여러분과 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유성의 미래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에게 세입 세출 예산안, 특별에게 세입 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624억 7,177만 원입니다. 금의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주차장 건립기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7억 7천만 원을 예수금으로 받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고, 주차장 건립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전입받아서 공용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확보해서 향후 신성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77억 7,1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02억 9,839만 원의 2.43%인 174억 7,3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163억 9,3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89억 5,945만 원의 2.49%에 해당하는 174억 3,36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3억 7,8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3,893만 원에 0.19%인 3,9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74억 3,362만 원으로 지방세는 등록 면허세 17억 5천만 원, 재산세 5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비세 1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을 감액해서 총 65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징수 교구분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28억 3,7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로 3천만 원을, 보조금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73억 2,762만 원과 12보조금 6억 8,955만 원을 반영해서 총 80억 1,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55억 9,354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13억 7,31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비 등 13억 9,7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등으로 4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건 분야는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에 20억 4,9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관련 불용예산액 등을 감액해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으로 64억 20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4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코로나19 관련 불용예산액 4억 7,038만 원을 감액해서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등 3,954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예비비 등을 감액해서 주차장 전립기금 전출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7천만 원을 감액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해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액 등을 감액해서 재난관리금 기금 전출, 동청사 건립 기금 적립 등 향후 유성의 미래에 필수적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례회 제2차 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분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